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아파트 분양받을 때 제일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은행에서 답변을 잘 안 주죠. 실제 상황이고요. 어떻게 그리고 이런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913 대책 나오면서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배포된 자료입니다. 뭐 LTV니 DTI니 예. 그래서 한번 좀 제일 궁금하신 게 주택담보대출이 내가 이게 되면은 또 얼마나 되느냐 나오면은 자 그리고 제일 더 많은 거는 아파트 분양했을 때 지금 내가 대출 나오나요? 나오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 그 분양 그 대행사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그 선정은행. 거기가 또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뭐 어디서 사업 주체에서도 이런 거 답을 못 해줘요. 일단 구조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가끔 이제 거래은행에다 좀 문의 좀 해보시라고 그럼 거래은행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줍니다. 분양받을 때.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거 신 DTI니 DSR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좀 나름대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막 돌려보던 게 있어요. 그런데 100%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보시고 예,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니까 예, 보시죠 한번. 내가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그 9.13 부동산 대책 작년 9월 13일 대책 때 한번 이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전국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제가 그건 별도로 또 할게요. 그런 거는 전국 적용이지만 요거는 이번에 나온 여기서 나왔던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에 대해서 규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크죠? 2주택자 이상은 무조건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이건 아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2주택 있으면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거고, 예, 이건 지금 정해진 거예요. 9.13 작년에 나온 거 시행되고 있는 거고. 자, 1주택 이상자도 보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예외. 뭐죠? 이사. 이사 갈 때 다른 집 살 수 있죠? 오케이. 그런 거 예외로 해줄게. 그리고 부모 봉양 위해서 이렇게 또 주택을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는 거주 변경이 뭐 결혼 등으로 해내서 뭐 주택을 뭐 마련한다든가 그러는데, 그리고 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할 때는 1주택이 있어도 담보대출을 허용해 줄게. 근데 또 한도가 있죠. LTV, DTI.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요 그 예외 조건이라는 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자, 요 주택 있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해줘라, 은행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야. 뭐냐면요. 자,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자녀랑.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뭐 분가를 한다던가, 뭐 결혼 때문에 또 나가서 어떻게 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겠죠. 이런 분가로 인해서 할 때는 그 일단 그 자녀의 분가로 인해서 취득한 거다. 뭐 이게 뭐 나중에 징여의 문제니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예, 요럴 때는 그 부모님 집, 자녀 분가 때문에 집을 사는데 부모님 집 팔라고 그럴 수는 없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거는 예외.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그 동방예의지국이죠. 음, 예, 하여튼 부모님 나이 드신 분한테 혜택은 많아요. 여러 가지 공제 혜택부터 해서 찾아보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 부모님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모님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그 전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 그래서 부모님 그 여기서 보면은 그 거주지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이제 전입을 할 때
그럴 때는 또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거니까 그게 뭐 병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좀 허용해 주겠다. 근데 이 부분은 그게 해당 사유는, 그 사실관계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 과세 당국에서 사실 판단을 할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이제 강력한 게 또 나왔죠. 자, 고가주택입니다. 이거는 그 매매 금액이 아니에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공시지가 9억 초과 금액은 여기 또 그랬죠. 원칙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이라도 예외 조건이 있어요.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9억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리고 일단 조건입니다. 이게 무주택 세대가 주택이 없던 분 2년 이내에 그쪽으로 전입을 한다. 그런 조건. 그리고 그 주택이 있더라도 여기랑 똑같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대출이 됩니다. 근데 요 고가주택에 한해서는 이거 예외사항이 있죠. 아까 뭐 자녀의 분가라든가 부모님 뭐 별거 공약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뭐 봉양하러 가는데 엄청난 그 큰 주택에 뭐 고가주택 공시지가 9억이면은 네 상당히 진짜 고가주택이죠. 네. 그쵸. 그것도 뭐 지방이나 뭐 그런 데라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이거 자녀 분가한테 9억 초과 주택을 샀다.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일단 이제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 다 이제 해놨죠. 그 대신 이렇게 허용이 되더라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9.13 대책 때 바뀐 내용이에요. 1주택 보유 세대는 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 LTV 60%, DTI 50% 이렇게 했네요. 그 외 지역은 60%, 50%뭐 이렇게. 자, 이 내용 있죠? 일단 원칙은 제가 아까 1주택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예외로 이렇게 허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다 빵빵이죠? 그런데 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규제 대상 지역, 조정, 투기, 과열, 투기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됩니다. 이쪽 외 지역은. 그리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도 원칙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투기 과열 지역이나 조정 이런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든가 할 때는 이 정도는 허용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고요.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좀 이제 개념만 좀 일단 잡고 갈게요. 계산식 일단 제가 들어갈 텐데 LTV 이제 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론투 밸류 해갖고 그 아파트 매매가 그 가치 있죠. 매매가로도 보통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서 빌리는 비율 그대로 부동산 가격의 평가 금액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잡아줄 거냐. 그게 뭐 10억이라고 해서 다 그거를 뭐 다 잡아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치를 잡아주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TV가 60%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은 5억이에요. 그럴 때 LTV 60이라면은 533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LTV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 가치를 쳐주고 해주겠다는 거죠. 옛날에 뭐 80% 막 이랬지. 근데 이제 다 규제를 해놨잖아요. 60%까지만 해줘라.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투기과열 지역은 또 하향됐어요. 40%로. 앞에 이제 표 또 나오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5억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최대 대출이 일단 가능한데 그 얘기를 보면 이제 5억짜리 살 때 보면은 60%인 경우는 대출 3억이 되니까 2억 정도 준비하면 되지만 40%는 대출이 여기 3억을 준비해라. 그만큼 매매는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LTV 개념은 또 간단해요. 그 금융권 입장에서 이런 게 뭐 나중에 경매 넘어갈 때 이런 것도 안전하게 뭐 자산을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분양 같은 건 모르겠는데 대출 받을 때 선순위도 대출 있으면 안 됩니다. 거의
선순위 대출. 얘네 은행은 다 1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LTV로만 또 보는 게 아니에요. 대출을 할 때는 항상 DTI. 이게 이제 수익금액 내가 연봉 이런 걸 좀 따지게 되거든요. 그거랑 은행에서는 이렇게 따지게 돼요. 자,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그 DTI는 뭐냐면은 debts to income이라고 그래갖고 그 소득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느냐. 예.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일반 금융권에서 DTI 이제 계산 방식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원래 이제 거치식이 있고 뭐 그런데 DTI 따질 때는 그 원리금 같이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따져요. 원리금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산식에서 나오지만은 그 왜냐면 내가 10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대출을 그러면 보통 15년, 뭐 20년 이렇게 30년 나눠서 내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이자를 낼 때 같이 내는 방식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따지고 뒤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대출 물어볼 때 은행에서 막 소득 수준 물어봐요. 뭐 연봉 얼마냐. 그 이유가 다 요거 그 주택 가치뿐만 아니라 이거 이제 요 수준을 좀 알려고 어느 정도 대출 여부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놈이 이제 구조상 그 부동산 가치뿐만 아니라 그 우리 그쵸 대출 받을 사람들의 그 대출 상환 능력 이런 것도 같이 보게 된다. 보통 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같이 이제 그걸 따져서 해줘요. 은행에서 보면은. 그리고 자 신 DTI가 나왔어요. 이제 DTI보다 이게 좀 더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신 DTI는 딱 틀려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도 설명할게요. 기존 제가 이제 뒤에 식에 나와요. 기존 DTI는 제가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 원리금, 대출, 이자 하고 또 하나 또 받자잖아. 받게 되면은 얘는 요거에 대한 이자랑 원리금하고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분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DTI는. 근데 신 DTI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리금, 대출이자랑 그 분할 상환하는 합한 거, 그리고 새로 받은 거, 또 이런 거 원리금 다 반영을 해, 얘는. 그만큼 그 대출 규모 한도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공식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에선 이걸 어떻게 따질지 모르겠는데 신디지털 개념 중에 들어간 거는 이런 개념이 또 들어갔어요. 그 직전 1년간 소득 보는 게 아니라 그 2년간 향후 장래소득까지 이제 추정을 한다고 그러네요. 은행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래서 좀 젊은 층일수록 신DTI 적용할 때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고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제 수입이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면은 그만큼 좀 더 적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DSR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적용된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방식이고요. 얘가 따지는 방식은 뭐 아까 지금 이거 DTI나 신DTI 할 때는 주택, 이자, 원리금 이런 거로 이렇게 따졌죠. 근데 여기는 모든 대출 있죠. 그 개인이 뭐 할부부터 신용, 뭐 마이너스 이런 것까지 모두 반영해서 대출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니까 은행에서는 아마 이것도 따지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어느 정도 돌릴 거라고 봐요.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요. 일단 요거는 그 DTI 내는 계략적인 공식이고요. 신 DT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번 그 두 번째 만약에 담보대출 받았을 때 원금 이자랑 다른 이자 이것만 하는데 신 DTI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합친다는 거죠. 원리금까지 다. 원금분, 이자까지. 그리고 DSR은 예, 이거는 다 대출받을 그 당사자, 자네가 갚을 거 다 이거를 해서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제가 계산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자,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전에 그 신DTI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려보던 거예요. 돌려보던 거고, 지금 은행은 아마 좀 고도화돼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나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렇게 한 거니까, 아, 요렇게 이제 개념 잡는 거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이렇게 돌려보셔도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현실이지만은 분양권 뭐 여러 가지 담보대출할 때 어디도 제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받기가.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자, 지금 1주택이고 고가주택 이하 이제 60%, 50% 제가 요거를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LTV. 자, 그런데 이게 뭐 분양권이 됐든 이거 전에 제가 먼저 그 기존의 DTI랑 신DTI랑 좀 달라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그래 이거로 해서 한번 LTV가 60%다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참고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60% 적용했어요. 5억짜리로 제가 가정할게요. 60% 하면 3억이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3억. 오케이. 가능한데, 이제, 그 소득 있죠? 연봉. 내 소득. 제가 일단 6천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6천으로. 연봉 6천. 그리고, 금리는 지금 그때 은행에 따라서 변동금리 여러 가지 있죠? 변하니까 제가 일단 그냥 4%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리고, 만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원리금 상환 방식을 지금 15년까지만 한정을 했어요. 자, 그 이유를 볼게요. 옛날에 30년 이런 거 많았어요. 30년 많다는 거는 상환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거를 최대 15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직도 그러니까 15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넣고, 자, 15년, 오케이. 최대. 금리 4% 하면은 이자 비용은 자 보시면은 3억에 4%는 1,500 정도 나옵니다. 연간 이자 비용은 이렇게 되면 1,200 나오고 원금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3억을 15년에 나눠서 낸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1년으로 했을 때는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할 방식 이렇게 하면은 3,200이 되거든요. 원리금하고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그러니까 1년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아까 DTI 60% 적용한다고 그랬죠. 연봉 6천에 DTI를 60% 적용하면은 3,600만 원이 나와요. 3,600만 원.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요 놈은 요 밑에 들어가죠. 연간 원리금 상환 3,200이니까. 자, 이렇게 따져보면 한 53%가 돼요. DTI는.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하는데 문제 없다. 그런데 그리고 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이 신DTI 말고요. 옛날 방식으로 DTI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이분이 이거 가지고 대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다른 뭐 오피스텔이냐 뭔가를 또 조그만 주택을 사요. 그럴 때 이분 대출은 얼마까지 또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예상.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6천에 하는데 그게 대출을 한 만약에 2억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려고 넣어보면은 이분은 자 이자 비용 4% 적용한 800만 원에 15년 만기로 원리금 하면 13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요 두 놈을 합하면은 2100 요거 두 놈 합하면은 2100만 원입니다.
근데 일반 DTI, 그러니까 신 DTI 말고 적용할 때는 요놈하고 계산 방식입니다. 기존 대출, 다른 대출이 없다는 조건이에요. 그게 이제 있으면 이것도 합쳐집니다. 근데 지금 다른 대출이 없기 때문에 요놈 있죠, 요놈. 요 이자. 그러니까 이것도 기타 이자잖아요. 요거 두 개를 합쳐줘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지면은 3,300이죠. 그러면은 요 아까 DTI 60% 적용해서 요 한도로 들어오죠. 요만큼도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단 한번 올려볼게요. 가능성이 이거는 아예 범위 벗어나죠.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출 한도를 점쳐볼 수 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예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볼게요.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신 DTI 한번 볼게요. 같은 조건으로 신 DTI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은 조건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보면 이거 똑같죠. 이자 비용이나 같은 조건으로 다 한다는 조건에서 원리금 상환액. 그런데 요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원리금 상환액은 요놈. 예, 근데 첫 번째 원리금이 없죠. 얼마였죠? 3,200. 예, 이걸 끌고 오니까 5,300. 얘는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대출이. 아예 이제 여기서는 안 된 개념이고요. 그런데 한번 따져볼게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갚는 조건으로 나 이거 대출 갚을게요. 그러니까 3억을 다 갚는 조건으로 일단 들어가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정도 2억이 아까도 3억이 됐는데 되죠. 어떻게 보면 더 되죠. 한 얼마나 나올래나? 3,500 아니죠? 3억 5천. 3억 5천이 아니라 이번 한 3억 4천 하여튼 이 정도 내외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하나만 이렇게 했을 때 신디테이 그러니까 신디테이 기존 것까지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개념 이제 DSR 총체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원리금 다 넣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든 뭐 이런 여자 이자 비용 있잖아요. 전체를 다 넣는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DSR을 적용하면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거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다 어떻게 계산할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식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거든요. 그 연봉이랑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나름 대출이 있는지 여부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이제 뭐 아파트 분양권 이제 본론으로 내가 뭐 대출이 한 얼마 한 2억 있다고 해볼까요? 자, 2억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변하니까 그쵸? 이거는 거의 최대 15년이니까 그러면 이분은 지금 만약에 대출이 2억이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기존에 이렇게 받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 DTI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번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여기 끌고 오고 이거 뭐 3억 아이고 이거 좀 내려가야겠다. 예, 아이고 이분은 저기 위에가 있으니까 요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건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뭐 얼마 1억? 1억 있다. 그럼 4,500이니까 여기서 좀 최대 가능한 게 한번 얼마인지 볼게요. 예, 한 2억은 좀 넘게 받을 수 있겠네요. 한 2억 3천? 예, 2억 3천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빵이다. 딱 들어가면은 한도가 더 늘어나겠죠. 이걸 뭐 갚는다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뭐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늘은 이제 요렇게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그래요. 분양권에서 대출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식을 넣어보면은 이제 저는 예상이라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넣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이거 LTV 60, DTI 60 적용되는 데는 이런 기타 지역 되겠네요. 제가 일단 조정 대상 지역 일단 50%를 안 넣었었네요. 60%로 했네, 제가 이거를. 자, 근데 어쨌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내가 주택이 없다. 이건 LTV 60이니까 5억짜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질게요. 5억짜리 분양 아파트다. 5억짜리 분양 아파트다. 그러면은 연봉이 LTV 여기는 50%가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 50% 만약에 이제 그 실수요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어떻게 따져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서민 실수요자는 올라가는데, 자, 그런데 50% 따지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얼마까지 될까요? 이거는 좀 3억까지는 좀 어렵겠네요. 3억까지는 왜냐면은 50%가 넘어가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 한 2억 8천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겠다. 물론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대출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아파트 분양권 제가 이제 항상 그 물릴 때 상담 드릴 때 그 말씀 드리거든요. 대출 여부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대출 여부나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제 그 별도의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하셔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른 대출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뭐 상환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뭐 우리 DTI, LTV, DSR 뭐 이런 내용하고 주택담보대출, 뭐 분양권 대출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한번 예상해 봤고요. 이 표는 좀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죠. 이거는 이제 규제 지역이나 이런 데 정해진 거니까, 이 룰은 정해졌으니까 아까 제가 했던 뭐 계산 방식으로 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연봉 수준하고 일단 금액을 알아야겠죠. 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상당히 제한적이다. 아까 제가 뭐 계산식에서 봤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내용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들 한꺼번에 보시려면 여기 구독 눌러주시면은 지금 계속 제가 올려드린 영상하고 기존에 있던 영상들 한꺼번에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